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해갖고 끝났고요. 그래서 한 1%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해서 3043.87로 이제 끝났어요. 자, 오늘 코스피 3100까지 회복을 했나 했는데 3100 부근으로 가면서 프로그램 매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매도물이 많이 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좀 밀리고 그러면서 어, 쭉 밀렸다가 이제 오후 막판에 이제 조금 반등을 했죠. 계속 밀리다가 반등을 해서 3043.87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기관하고 외인은 매수를 했어요. 간밤에 그 월요일 날이죠. 어제 미 증시가 반등을 좀 강하게 했는데 그 미 증시 반등에 어떤 투심이 회복이 되면서 외인과 기관들은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순매수를 좀 많이 했는데 미 증시의 어쨌든 그 반발성 그 상승에도 불구하고 3% 이상 이렇게 오르겠거든요. 한국 증시는 의외로 좀 힘이 좀 많이 약했던 모습입니다. 그런 날이었어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1% 정도 상승해서 끝났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좀 힘이 좀 다소 떨어지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우려되기는 해요. 네, 상승은 했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요소가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것 때문에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매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뭐 전반적인 뭐 수치를 보면은 여기 뭐 1조 뭐 맨날 이랬다가 지금 뭐 순매수 4천억, 외인들도 뭐 순매수 2천억, 그동안 2조 얼마 넘게 순매도를 했죠. 근데 뭐 순매수 2천억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일단은 오늘은 이제 연휴 직후라 그랬는지 몰라도 눈치 보이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세 자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 지수는 상승했지만 장의 모습은 그렇게 좀 강해 보이지 않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연기금 오늘 매도량 늘렸죠. 매도만 보면은 뭐 2조 4천억까지 지금. 사실 오늘 안타까운 게 이 연기금 매도에 또 영향을 받은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 네, SK케미칼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두 종목 다 이 연기금 매도로 인해 주가가 밀려버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의 그 안 좋은 영향 참, 이렇게 받는 그 종목들이 됐죠. 그리고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장에서 지수가 반등을 해서 올라가니까 거기 이제 단타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그 단타 영향도 조금 안타깝긴 해요. 오늘 이제 단타하기는 좋은 날이었죠. 변동성이 컸으니까 지수 자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이 단타 매물이 기존에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주주들한테는 조금 안 좋게 작용한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어쨌든 한 번 더, 내일 한 번 더 상승을 시켜볼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외인들 3조 8천억 여전히 이제 매도량은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4조 순도 이제 매도 4조도 이제 매수를 해서 매수 4조도 해서 순매수로 보면 2천억 정도긴 하지만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랐다고 해서 지금 뭐 안심할 때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금융투자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뭐 내일도 한번 좀 더 올려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이제 유지가 되면 지수 자체가 이제는 밴드 폭이 조금, 밴드도 그렇고 횡보 상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전에 이제 여기서 있었고 이렇게 갔던 게 이제는 이제 완전히 3100 전후, 그러니까 3000 전후가 된 것 같아요. 3000에서 이 3100 사이로 지금 이제 밴드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에 이제 3000에서 3160으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움직였던 그 주가 지수입니다. 코스피 밴드의 그 모양새가 이제 조금은 변동이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3000에서 3100 사이를 조금 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관이 원하는 대로 이제 폭을, 지수 자체를 조금 내린 거죠. 내려진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조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아니 기존 거는 이렇게 놔둘까요? 한 3160 정도 이렇게 있었고, 얘네들이 이제 중간에 있는 그 밴드 폭이 이제 내려온 거죠. 3000하고 이제 3100 정도 선으로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움직이게 될 텐데
어, 밴드는 이제 전에 3080에서 한 3140 정도에서 움직인 것보다는 폭이 넓어졌어요. 100포인트 정도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넓어졌고, 지금 이 하단에 있는 2800에 대해서도 조정 얘기가 계속 어쨌든 오늘은 상승을 했지만 이 얘기는 계속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 움직이는데 3000이 깨지면 여기까지는 내려갔다 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은 3000은 지지를 했어요. 네, 3000은 지지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날부터 보면은 3000에서 3100 포인트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3100까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내일도 좀 약간은 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포지션을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도 머리가 이렇게 길게 이어졌죠. 그러니까 3100포인트부터는 이 부근에서부터 매도가 늘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3100 돌파에 대해서는 큰 의지가 강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 이렇게 해서 3096.5까지 이제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투심이 계속 이렇게 밀려났죠. 매도사가 늘어나면서 내려왔고 그래서 3020포인트 가까이 가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반등이 나와갖고 이제 한 3043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긴 올랐는데 1% 정도 올랐는데 기본적인 모습은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조심히 할 필요가 있는 상태고요. 프로그램 매도도 이제 뭐 금요일날 이 패닉 저기 뭐죠? MSCI 그 분기 그 리뷰 결과 적용된 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늘었지만 뭐 기본적으로 뭐 오늘 많이 줄었어요. 전에 이런 때 평상시에 비해서도 많이 줄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내일 한 번 정도 살짝 더 밀어 올려 보려고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의 투심이 어떻게 될지 그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 뭐 1% 정도 상승은 했지만 일단 연기금 매도가 늘었다는 거. 연기금은 지금 장이 안 좋은 상태가 되니까 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이게 좀 아쉬워요. 뭐 리밸런싱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연기금은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다. 뭐 한 30년 뒤에 고갈될 걸 대비해서 지금부터 조절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전히 좀 약간 시장의 상황을 좀 보는 전술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 이제 장이 지루해지니까 지금 조정 장세가 좀 오래됐잖아요. 벌써 여기 주주분들도 좀 오랫동안 하고 계시고 네. 이 지지부진하니까 답답해 하시는 분들 또 주말에도 잠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이 좀 안타깝고 답답해요. 네, 저도 참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잘 움직여갖고 그런 분들이 좀 마음이 편해지시면 좋은데 어쨌든 지지부진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소위 얘기한 전업 투자자들 이런 분들은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이제 단타로 이제 보통 접근을 하거든요. 단타를 하는데 이 종목이 약간씩 종가나 이런 데도 그렇고 변화가 좀 많은 종목들 그냥 자리상 좀 크게 움직일 만한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주가가 막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크게 될 만한데 여기다가 이제 단타를 많이 하는데 그런 단타로 움직이는 또 그런 수량이 적지 않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특히 그런 거 영향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더 네, 투심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그게 주가 자체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타는 어차피 그날만 뭐 수익 내고 나가면 끝이에요. 그 정도 다시 안 하면 되지만 기존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단타 매매로 인해서 차트가 훼손되거나 주가의 위치가 좀 훼손되거나 아니면 좋은 자리에서 주가가 탄력을 못 받거나 이런 게 좀 생기는 게 안타까운 모습이긴 한데 뭐 각자 전략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모습이 좀 두 종목 다 그게 나왔거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SK 케미칼이나 둘 다 오늘 이제 단타 매매하고 연기금 매도 그 두 개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자리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더 안타까운데 네. 어쨌든 뭐 장이 조금 빨리 이제 진정세가 와갖고 좀 좋은 모습이 좀 오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솔직히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장이 조정받는 거 이제 투자를 할 때 저는 이제 장이 조정받을 때 그때를 좀 좋아하긴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 종목들은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른 종목들 네.
종목도 그렇고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이런 거 볼 때는 조정 장세에서는 원하는 종목을 좀 더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즐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포트폴리오 조정 작업을 하고 있고, 원했던 종목들, 원하는 주가 정도에 왔을 때 분할로 잡고 지금 조금씩 매입을 하고 있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건 있어요. 저는 이제 주식 거래를 자주 하지 않거든요. 종목이 어떻게 되든 뭐 그렇게 많이 안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주가나 어떤 수익률 이런 건 잘 안 봅니다. 네, 잘 안 보고 그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나 그 가치만 봐요. 이 종목이 이제 미래에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실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결과적으로 상승세가 있을 만한 종목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것만 보고 하지, 현재 주가, 수익률 이거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매매 스타일이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제 중장기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런 것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채널 이제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나 이제 또 이렇게 구독자분들이나 또 시청자분들은 또 단기로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힘내시고요. 자, 오늘 뭐 공시가 하나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이런 이제 슬슬 이제 시동을 겁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4일, 5일. 오늘이 2일이니까 이제 이번 주 목금이에요. 목금 이때 네, 이제 공모가에 대해서 수요 예측을 합니다. 참여 주관사는 투자증권 이제 주관해서 NH투자증권,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밴드는 최저가 49,000원, 최고가 65,000원. 그래도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뭐 예측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결과가 일단 중요해요. 네, 이 결과 나오는 게 일단 SK 사이언스, 여기 케미칼에도 좀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금액 6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는 전체 이제 1조 4,918억 정도 이렇게 되죠. 네, 조 단위가 되는 건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사이언스 공모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뭐 전체적인 내용은 아마 이제 아실 테니까 요거는 네, 뭐 생략을 하고 제가 별도 영상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월 4일에서 5일 수요 예측을 하고, 이제 청약은 9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화수 네,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현재 이제 지분율은 이제 98.4% SK 케미칼인데, 이제 자기가 가진 지분도 내놓죠. 구주 매출 형태로 내놓고, 그래서 SK 케미칼도 현금 확보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네, 그래서 뭐 실적 같은 것도 괜찮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네, 하는데요.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공모에 대해서 1억 넣어서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실질적인 공모에 대해서 좀 보면은 공모 주식주 전체 2295만 주입니다. 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공모 예정 금액은 최저 이제 49,000원일 때 이제 1조 1246억, 최대가 최고가 65,000원일 때 1조 4,918억 이렇게 밴드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공모가가 이제 확정이 될 텐데, 그 공모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은데, 그 희망 밴드예요. 이게 희망 밴드, 이건 SK 바이오사이언스 희망 밴드인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제 좀 말씀드리면, 최악입니다. 최악, 그거 있는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만약에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증권사에서 이제 이런 과정을 좀 거치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수요 예측을 해요. 위에 여기 있는 이제 증권사들하고. 그래서 수요 예측을 하면, 그게 뭐냐, 수요 예측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가격이 적정한가요, 한마디로. 우리가 어느 가격으로 해야 공모 청약을 많이 들어올까.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만 안 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따져보는 건데, 뭐 최악의 시나리오는 하단보다도 적게 나오는 겁니다.
증권사들이랑 얘기해봤더니 아 이건 너무 안 돼. 지금 기업 가치나 뭐 성장성 대비 이거 너무 비싸. 이것도 안 되고 그 아래로 해. 네.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 여러 가지로 실망 매물이 케미컬도 그렇고 좀 공모 청약할 때도 그렇고 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는 야 65,000원도 싼데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러면은 뭐 더 늘어나니까 케미컬 입장에서는 아주 최고 호재로 작용을 하죠. 근데 그런 일은 둘 다 없을 것 같고 이 안에서 한 6만원 전후가 되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55,000원 하여튼 그 55,000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해서 공모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시총의 얘기 나오는데 뭐 따상 얘기도 나오고 뭐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뭐 일단 뭐 다른 얘기니까 좀 빼고요. 그래서 일반 청약자는 이제 573만 7,500주에서 688만 5천주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사주 조합에서 청약 미달이 나면 최대 5%까지는 이제 추가 청약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밴드로 되는 거고요. 네. 그 우리사주 물량이 따로 있거든요. 그 저기 직원들한테 주는 거. 거기서 이제 미달 나면 미달 나는 거는 일반 청약으로 다시 바뀝니다. 네. 뭐 이렇게 되는 상태고 그래서 일반 청약만 했을 때는 50% 이상 286만 주는 동일하게 나눠주는 균등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청약 증거금에 따라 나눠주는 비례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고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뭐 그러니까 청약은 최소 청약 단위가 10주예요. 10주 단위로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 10주면은 아까 65,000원 최고가 기준으로 65,000원 10주면 65만원 그죠? 거기에 청약 금액의 50%면은 50% 청약이니까 32만 5천원 있으면 일단 10주는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볼 때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상장 예정일은 18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런 얘기들 지금 이제 해외 뉴스에도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해외 공시에도 IPO에서 오퍼링 쉐어 this month에서 뭐 있는 거고 begin the process of subscribing to public offering stocks. 네. Initial investor demand forecast to finalize the public offering.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월 4일 이제 수요 예측한다는 거고 이제 공모 offering public share offering은 공모는 이제 그 9일 10일 날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큐리티 마켓은 그러니까 증시에는 18일 날 리스트 된다, 상장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뭐 공모가 뭐 이렇게 가격 나오고 이 얘기는 앞에 있는 거랑 뭐 다 같은 내용이니까 뭐 딴 거는 이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이런 얘기들 이게 나오는데 지금까지로는 뭐 상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 참 이게 좀 안타까워요. 네 주가 자체가 이때 36만 6,500원 수준으로 좀 돌아왔어요. 똑같이 36만 6,500원 이때 이 가격으로 지금 와버렸는데 한마디로 이 며칠 동안의 이 상승분을 한 3일인가요? 3일 동안에 있었던 거를 이렇게 다 좀 까먹었죠. 네, 까먹고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지금 온 상황이 지금 됐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습이 좀 안타까운데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제 반등 신호로 줬던 게 웨인이에요. 웨인인데 이 웨인들 특히 UBS 창고였는데 UBS도 오늘 보면은 단타를 쳤어요. 여기다 하고 또다시 주가 누른 다음에 샀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뭐 웨인들마저도 좀 이런 상황이 있었고 사실 근데 웨인은 순매도량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웨인들 자체가 매도에 큰 비중 주진 않았는데 연기금 매도가 오늘 좀 뼈 아팠어요. 네, 연기금이 좀 산 거는 없이 이제 팔기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연기금이 좀 뼈 아픈 상황이 좀 됐고 개인도 보면 이제 매도사가 있었는데 이거를 좀 이제 말씀드리면
정말 오늘 안타까웠던 게 장 초반 분위기 처음 시초에는 괜찮았거든요. 네. 갭으로 시가 자체가 갭으로 올라갔잖아요. 제가 어저께 금요일에 설명드릴 때 이 머리 해모형으로 해서 꼬랑짐하고 이 상황이 좋다. 동시효과에서도 올라가고 반등 신호 충분히 있고 뭐 반등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제가 이제 그 분석을 하는 건 이제 기술적 수급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타족들도 이걸 안 볼 리는 없거든요. 그런 거에서 좀 포착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갭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120선 뚫기 위해서는 보통 이런 이평선을 갭으로 많이 뚫어요. 그러면 종가에서 사면 이 정도 갭의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갭으로 뚫었을 때 여기서 그냥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시초가부터 매도물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시초가에 그냥 매도가 나왔어요. 그냥 갭을 하자마자 네, 띄웠죠. 띄우고 그냥 바로 매도가 막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 초반에 단타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훼손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주가가 오고 가면서 지지부진 계속 밀리다가 여기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자리였어요. 120선 중요한 자리였고 38만원이라는 자리가 또 있고 그래서 갭으로 올려갖고 38만 4천원 좋은 모습으로 갖고 여기서 자리 잡으면 되는데 일단 장 초반에 이렇게 꼬여 있었던 그러니까 10분 봉이기 때문에 보통 9시에서 9시 한 3, 40분까지 단타가 많거든요. 그 시점에 다 이렇게 10분, 20분, 30분, 40분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리는 형태가 벌어졌어요. 쫙 뺐죠. 또 여기 사갖고 한번 올렸죠. 그 다음에 또 단타 쳤죠.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 연출을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주가 자체가 좀 훼손이 돼 버린 거예요. 보시면 여기까지 내려올 때 38만원이 다 깨져버렸거든요. 120선 다 깨졌고 다시 밀려 내려온 상태가 벌어지니까 뭐 연기금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다 매도물을 내놓은 거죠. 그러면서 점점 약해져 버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몸통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지금 기존에 있었던 이 라인들 여기서 어쨌든 반등을 좀 많이 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내려왔다 반등하고 거기에 지금 꼬랑지가 딱 터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걸로 봐서는 기존의 이런 모습처럼 몸통 안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 내일 그 반등의 모습이 나와야 주가가 훼손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 밀리면은 잘못하면 이제 계단 하락 모습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큰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자회사 상장 그걸 앞두고 나서 굳이 지금 타이밍에 이걸 계단 하락으로 만든다는 게 좀 그 모습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밀려 내려서 내려오면은 요 모양으로 있었던 이 차트가 이 아래 저점이 낮아지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파동을 칠 때 이렇게 출렁출렁거릴 때 여기에 저점, 그쵸? 여기에 저점이 있는데 저점이 여기에서 점점 낮아지고 여기에 또 저점이었죠. 근데 이게 또 다시 내려오면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단. 그래서 지금은 그런 모습을 만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자회사 상장권에 대한 결과도 나와야 되고 다음 주가 어쨌든 공약도 있고 여기 그 공모도 있고 청약이죠. 청약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고 일단 3, 4일 날 하면은 주말 금요일이나 주말에 이제 공모가 발표도 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공모가가 이상하게 나오거나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는 이상 굳이 더 뺄 이유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살짝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내일 일단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지금 순매수로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이 몸통 안으로 살짝 들어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번 주는 좀 네 여기를 120선을 회복을 해줘야 좀 주가가 다시 한번 조금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 120선 어떻게 회복하는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네,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황은 별로 없고 그런데 외인 뭐 오늘 매도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UBS가 여기저기 조금 네, 매도가 있는 상태였고 모건 스탠리나 이런 데 좀 들어와서 뭐 긍정적인데 외인 매도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온 상태라 이게 좀 안타까워요.
기관도 그렇고 뭐 외인 매도 특히 오늘 뭐 시장 전반적으로 기관하고 외인은 지수에서는 순매수를 했는데 이 매도가 지금 많이 나왔거든요. 음, 이런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이 외인 매도도 그렇고 이게 어, UBS마저도 이제 메릴린치죠. 메릴린치랑 뭐 이런데 이런 단타족이 같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이것도 장초반 단타에 의해서 주가가 좀 훼손이 된 그 모양새가 좀 있어요. 이 장초반에 그러니까 9시 한 40분 정도까지 보통 단타들이 많은데 자 그때 이미 매도가 많았고 심지어는 이제 50분 이렇게 됐는데도 또 매도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주가가 계속 이렇게 밀려 내려가니까 사실 UBS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깨지면서 나오는 그런 매물들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도 저런 매도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단타가 주요 추세 라인을 깨버린 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 엔지니어링도 보면은 13,000원 오늘 어제 도지하면서 어쨌든 하락에 대해서는 이제 뭐 멈춰도 되지 않나? 이렇게 빼야 되나? 이런 신호가 나와갖고 오늘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좋은 자리, 좋은 모습 다 보여놨고 실제로 갭으로 올라갔잖아요. 갭으로. 네, 13,150원으로 갭으로 뛰어 올라와줬는데 이 종목 역시도 이제 보시면 초반에 이 초반 단타로 인해서 주가가 훼손이 됐어요. 그 다음으로 쭉 밀려 내려갔죠. 네. 쭉 밀려. 초반 단타로 주가가 13,150원 시작했는데 살짝 올라갔다가 이 13,000원 이 선인데 이것까지 지금 깨면서 내려버린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 초반에 두 종목 다 좀 안타까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좋은 모양새가 전부 다 장대의 음봉으로 해갖고 이 단타 희생양이 된 그런 모양새가 나와서 조금 오늘 좀 안타까운 날이었어요. 더군다나 이거 보세요. 25만 3천이 뭡니까? 무슨 삼성 엔지니어링에 초대형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연기금 25만 3천. 네. 그 연기금이 참 문제가 저기에 희생되는 종목들은 참 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투심이 외인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살아난 상황에서 좀 이 단타로 인해서 이상한 모양새가 나온 그런 좀 안타까운 날이어서 한마디로 보면은 오늘은 SK케미칼이나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초반에 자리 참 좋았는데 시장이 좋았는데 단타로 인해서 훼손이 돼버린 그런 문제가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둘 다 갭상승이 되는 종목이었고 갭인인 거 아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시호가던 아니면 그 초반에 이제 한번 눌린 다음에 이제 반등 때건 이렇게 하면서 좀 매도물들이 네, 단타성 매도물들이 나오면서 단타라는 게 꼭 한국인 그 개인 투자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인들도 그렇고요. 이런 단타 매물들이 꼬이면서 주가가 훼손돼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좀 벌어졌어요. 그래도 뭐 긍정적인 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융 투자 여기는 이제 투신마저도 순매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저점이다. 네, 반등세 줘야 되겠다라는 신호는 나와 있는 상태예요. 물론 관건은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관건인데 연기금 매도는 솔직히 지금에서는 예측을 못 하겠어요. 얘네들은 그냥 비중 조절을 위해서 그날 이렇게 돌려가면서 계속 매도하고 있는 상태라 뭐 어떻게 뭐 예측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이 종목 저 종목 갖다가 매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연기금이 매선 종목 분야가 업종이 몇 개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에다가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시그널은 내일은 이제 반등세가 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빨리 13,000원을 회복을 해줘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잡으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꾸 이렇게 주가가 훼손이 되면 이제는 상승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자리에서 밀려서 내려왔고 그쵸? 파동 자체가 반등을 했는데 또 여기서 밀려 내려왔고 여기서 회복을 못하고 가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지금 위에 여기가 이제 전에 이제 박스권 그 지지 라인이었는데 여기를 돌파 못하고 이거를 하나의 또 지지선으로 저항선으로 작용해서 가게 된다면 이것도 좀 안 좋게 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나마 이게 다행인 거는
얘가 이제 순간적으로 그때 미 증시 영향 그런 것 때 게임스탑건도 그렇고 예전에 그런 걸로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든 종목이 빠졌었죠. 그러니까 얘를 무시한다고 쳐도 전체 파동에서 요 지금 저점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켜주고 있는 게 있어요. 요 구간. 네. 저점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는 게 있어 갖고 그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여기서 저점마저 낮아지면 조금 주가가 어려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려면 기관도 굳이 이걸 그렇게 만들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살짝 들어 올려주면서 다시 한번 파동 모양을 만들어 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13,500원 여기가 좀 고질적으로 어렵긴 한데 여기를 돌파하는 준비를 해 나가는 게 모양새로는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시그널도 어느 정도 이제는 매수세가 약해졌기 때문에 매도세도 조금 이제 과하다라는 쪽 가고 있기 때문에 매수도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 투신 양쪽 쌍끌이 매수도 있는 상태라서 내일은 약간 반등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목 다 좀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은데 기운 내시고요. 네, 기운 내시라는 말씀밖에 못 드려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힘내시고 꼭 이제 좋은 결과들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